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햇살이 되고 싶은 남자 김현웅입니다. 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공기가 되고 싶은 여자 최희정입니다. 요즘 통 안 오르는 건 아이들 성적과 남편 월급뿐이다라는 우스갯소리들 많이 하시는데요. 자, 아무런 노력 없이 수고 없이 쭉쭉쭉쭉 기분 좋게 올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네, 바로 가을이 주는 높고 청명한 하늘입니다. 네. 듣고 보니 그러네요. 사실 요즘 같을 때는 단 5초 정도만 여유가 있어도 파란 하늘을 즐길 수 있을 텐데 그 5초 여유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자, 아무런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는 불로소득 짧은 가을이 가기 전에 하루하루를 아주 귀하게 만끽하길 바라면서 오늘도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다 함께 출발! 자, 오늘은요, 먼저 연예가 소식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핫토픽 시간입니다. 네, 함께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정성 대중문화 전문기자, 이인철 변호사 나와주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송인 류재산 씨도 함께하겠습니다. 굿모닝. 네. 네, 추석을 앞두고 오늘은 절로 인사를 대신하시는군요. 매번 어떻게 인사드릴까 계속 고민하는 것 같아요. 네. 자, 주간 핫토픽 첫 번째 이야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딸. 살아있다더니 10년 전에 사망이라고 적혀 있네요. 네, 좀 무거운 소식일 것 같은데요. 네네,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김광석 씨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고 김광석 씨의 외동딸 서현 씨의 죽음이 이제 뒤늦게 밝혀지면서 좀 많은 분들이 좀 충격에 휩싸인 그런 소식인데, 일단 그 경찰 관계자와 익명의 모 제보자의 얘기에 따르면 이 외동딸 서현 씨가 2007년도에 17세의 나이로 이미 사망을 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고, 그 당시에 이 모친이죠, 서혜순 씨와의 굉장히 갈등이 좀 있었다라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일단 경찰 관계자의 얘기에 따르면 그 당시에 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그 부검을 했지만 범죄 혐의점이 없어서 일단 내사 종결을 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좀 특이한 점은 이 모친이죠, 서혜순 씨가 그 당시에 이제 딸이 사망한 이후에도 주변에 뭐 지인들이 딸은 어떻게 지내냐라고 이제 묻는 대답에 딸은 지금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라고 딸의 어떤 사망 소식을 계속 이렇게 숨겼다는 점이 좀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제가 조금 보태 말씀드리면 제가 이 동네 주민을 아는데 그래요? 네, 처음에 이사 왔을 때는 그 딸하고 같이 식사를 하러 이렇게 주변에 음식점에 식당을 찾은 거죠. 근데 이사 오고 불과 한 2년 정도 만에 혼자 오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또 따님이 발달장애가 있었잖아요. 근데 집에 혼자 두고 간다. 그래서 따님은 식사 같이 안 하세요. 그러면 미국 하와이에 있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가 특수학교에 보냈나 했는데 사실은 이미 한 2010년 넘으면 성인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다니는 것도 아닐 텐데 하와이 혼자 잘 있을까 사실 좀 주민들이 걱정을 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소식에 좀 더 경악을 금치 못하는 충격이죠.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그 동네 주민들은 굉장히 놀랐겠네요. 굉장히 놀랐죠. 그리고 또 사실 마음이 좀 무겁잖아요. 좀 더 알아볼 걸. 근데 이게 어떻게 알려지게 된 거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 김광석법이라고 하죠. 병고 사건은 시효가 끝났어도 재수사할 수 있게 하는 그 김광석법 발의를 준비하는 분들이 그 동네 가서 탐문 취재를 했는데 오랫동안 본 적이 없다니까 실종 신고를 하러 용인 경찰서를 간 거예요. 근데 경찰서 측에서 어렵게 입을 떼며 아니 사실 이미 사망한 분을 무슨 실종 신고를 하느냐. 근데 지금 그 당시에 국가수 그 원인은 나왔습니다. 급성 폐렴이다. 그래서 물론 어머니를 무조건 의심하면 안 되는데 이제 아버지가 2006년, 이 따님이 2007년 12월 또 이렇게 11년 만에 두 사람 다 병고를 당하다 보니까 그 김광석 씨를 사랑했던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망설까지, 사망 주장까지 나오게 된 거죠. 네. 자, 김광석 씨가 사망 후에 음원 저작권은 이제 딸에게 가지 않나 이렇게들 생각하실 것 같은데 10년 전에 딸이 사망했다면 그 지적재산권은 누구에게 가는 거죠? 김광석 씨가 이제 저작권뿐만 아니라 여러 재산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96년에 사망을 하니까 당연히 이제 딸인 자녀와 배우자에게 상속이 되잖아요. 근데 김광석 씨가 생전에 저작권을 부모한테, 아버지한테 양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광석 씨의 아버지와 이 부인 서 씨 간의 법적 분쟁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이 분쟁이 언제 끝났느냐? 2008년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이제 끝나게 됐는데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대법원 판결 나기 전에 이미 2007년에 딸이 사망을 했다는 거예요. 예. 딸이 사망하면은 그 사실을 사실 법원에 통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통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대법원에서 그 딸과 이 부인에게 상속이 된다고 판결이 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부인이 딸이 발달 장애가 있고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금치산 선고를 해달라. 금치산 선고를 신청한 다음에 그 딸 재산을 모두 자신이 다 관리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죽음에 어떤 재산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약간 의도적이지 않나 이제 이런 의심이 가능하네요. 어떻게 보면. 네, 그리고 또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게 김광석 씨의 전부인 서 씨의 행방인데요. 네. 뭐 해외 도피설까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래도 최근까지 올해 들어서도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래요. 네. 근데 특히나 이제 영화 김광석 개봉 이후에 이 동네에서도 볼 수가 없게 됐고 네. 그래서 이 이제 취재를 한 쪽에서는 해외 이제 말하자면 도피를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다. 제발 좀 검찰에서 나서서 이게 출국 금지령이든 뭐 이제 그런 부분이 추진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억 투자 사기 피해 잘 극복해서 괜찮다. 누구 얘기일까요? 46억 엄청 큰 그러네요. 액수인데. 계속해서 좀 안타까운 사연들이 네. 가보겠습니다. 정우성 씨네요. 네, 네. 무슨 얘기죠? 유명 방송 작가 박 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네. 90년대 지상파의 아주 유명한 드라마를 집필한 그런 작가입니다. 네. 굉장히 이제 성공을 했는데 이 작가가 이제 그 방송 활동뿐만 아니라 이제 사업까지 한 거예요. 뭐 속옷 네. 브랜드 사업도 하고 홈쇼핑에서 이제 그걸 런칭도 하고 여러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정우성 씨한테 46억 원 정도를 투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제 점점 투자금을 늘리는데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정우성 씨가 투자를 했으니까 믿고 투자해도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우성 씨 지인한테도 23억 원을 투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신의 브랜드 속옷을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사업 자금 51억 원까지 이제 그 투자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돈을 다 갚지 못하자 이제 사람들이 당연히 이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이 박 씨 같은 경우에는 일부 변제를 했지만 네. 워낙 투자 금액이 많기 때문에 예. 그 1심에서는 결국 특별법 이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네. 일반 형법이 아니라 특경법상의 사기 혐의로 1심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는데 네. 2심에서 항소심에서는 굉장히 재질이 안 좋다고 해서 징역 7년으로 선고량이 늘어났습니다. 야, 지금 뭐 통도 크시네요. 거기다가 네. 정우성 씨도 화끈하네요. 어떻게 46억을 한꺼번에 투자할 생각을 어떻게 보면 했을까요? 같이 또 일하는 주변 분들이다 보니까 더 믿지 않았나. 네. 네, 아무튼 이 정우성 씨, 박 씨의 항소심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이름이 오르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팬들 사이에서는 정말 웃지 못할 별명, 정보살이라는 별명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일이 이제 2008년에 있었거든요. 네. 뭐 근 10년 다 된 일이고 그땐 굉장히 힘들었지만 잘 극복하고 지금 연기 또 요즘 제2의 전성기 누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괜찮다. 오히려 팬들을 다독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지금 본인이 보살이냐 정보살 이런 얘기도 있고 네. 또 이제 또 하나의 웃지 못할 별명이 있는데 네. 호구정이라고. 아니 지금 누구 어떤 방송 작가라지만 아니 무슨 호구도 아니고 이렇게 큰 돈을 뜯기고 그럼요. 이렇게 가만히 있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근데 정우성 씨가 마음이 좀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네. 본인의 이름이 팔려서 투자를 받았다는 거. 네. 내가 네. 중간에서 무슨 수수료를 받고 이런 게 아니어도 그 부분에 대한 책임감이 마음이 있겠네. 네네 그래서 지금 어떤 오히려. 이런 태도를 더 취하고 있는 부분이 큰 있습니다. 사람이네, 큰 사람이. 그러니까요. 근데 정우성 씨라서 고소를 안 한 거지. 만약에 이런 사기를 그렇죠. 피해 당하면 반드시 고소를 하고 민사소송을 해야죠. 제기해야지만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지. 아니, 그냥 언젠가 주겠지 하다가 시효가 다 지나버리면 처벌도 못하고 돈도 못 받으니까 하여튼 빨리 그 권리 구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믿고 지낸 지인이 아닌 믿고 지낸 매니저에게 발등 찍힌 스타들도 있죠. 맞습니다. 네. 매니저 하면 어떻게 보면 정말 가족처럼 네. 옆에 분신처럼 따라다니기 때문에 더 믿어야 되는 존재인데 그렇죠. 이 배우 이종혁 씨 같은 경우는 이제 2013년도에 이 전 매니저가 그 어머니가 암에 걸렸다. 네. 투병 중이라서 지금 돈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종혁 씨뿐만 아니라 이제 본인이 이 엔터 쪽에 매니저 활동하면서 알게 된 배우들에게 네. 여기저기 돈을 빌립니다. 병원비로. 예, 근데 이제 이종혁 씨에게는 뭐 병원비뿐만이 아니라 출연료까지 뭐 1,100만 원 이상의 출연료까지 횡령할 정도로 굉장히 안 좋은 또 일을 했는데 어쨌거나 본인의 빚을 갚는데 그걸 다 써서 결국에는 징역 6월을 선고를 받았고 네. 그다음에 정준호 씨 같은 경우에도 지난 네. 2014년도입니다. 이 매니저가 정준호 씨 통장에서 약 29번에 걸쳐서 8천만 원을 어휴. 몰래 빼돌린 또 혐의를 받게 됐는데 정준호 씨는 뭐
뭐 거의 계속 몰랐다고요. 왜냐하면 촬영 때문에 자리를 비우거나 아니면 은행 뭐 심부름 이런 거 갈 때마다 이 매니저가 계속해서 이제 돈을 야금야금 빼돌린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매니저가 그 전에도 뭐 절도와 도박 등 전과 한 20범인 전과자였던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채용했네. 모르고 그 계속 그렇게 함께 가족처럼 이제 동고동락을 했는데 이 정준호 씨가 이제 인터넷 뱅킹을 하다가 이제 어떻게 우연찮게 그 범행을 알게 된 거죠. 예. 돈이 빠져나간 거를 확인하게 된 거죠. 깜짝 놀라서 이제 신고를 하면서 징역 1년을 선고를 받았죠. 준호 형도 헛똑똑이에요, 헛똑똑이. 네네네. 네. 저도 그 매니저들 많이 하는데 그중에 누군지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또 양준혁 선수의 맞아요. 10억 사기 사건도 네.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러고 보면 스포츠 스타들도 참 이 사기 순진해요. 사건에 좀 취약하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연예인도 그렇고 스포츠 스타도 그렇고 본인의 어떤 몸이 건강한 또 네, 인기가 있는 동안 활동할 수 있는 직업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늘 부업에 대해서 목마르고 또 뭔가 노후를 맞아, 보장할 수 맞아. 있는 한계가 있다고 안정적 생각해요. 재산을 네. 확보를 해놔야 된다는 네, 강박관념이 네. 있어요. 예. 그러다 네. 보니까 이런 사모펀드, 이거 뭐 기관 투자가들만 재벌들만 하는 펀드래 이러면 솔깃하고 누구 탑 배우를 내세워서 속옷을 런칭한데 네. 이러면 이제 솔깃하는 건데 절대로 기관 투자가가 할 수 있는 거에 개인이 네, 함께 할 수 네. 있는 펀드는 없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절대 속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자, 여러분도 조심하시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 마지막 네.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양평에 가면 우리는 이웃사촌. 이웃사촌. 과연 누가 있을까요? 양평에 많이 가시는구나. 이영애 씨죠? 그렇습니다. 네. 일단 뭐 이영애 씨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이제 결혼을 하면서 네. 한남동에 이제 한 고급 빌라에서 이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 네. 그 뒤에 이제 쌍둥이를 출산하면서 이영애 씨가 이제 아이들의 어떤 정서 발달, 네. 뭐 이런 주변의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양평에 이제 전원주택을 짓게 돼요. 여기가 이제 대지 400평에 55평, 2층짜리 이제 고급도 그 건물을 짓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직접 이제 이영애 씨가 공사 현장에 또 자주 방문을 하면서 꼼꼼하게 체크도 하고 또 마음에 좀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재시공도 요청할 정도로 굉장히 또 심혈을 기울여서 짓게 된 건물인데 예쁘다. 지금은 시세가 한 28, 9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넓은 잔디밭 그리고 안에는 또 황토 원목과 흰색을 배치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건물을 또 지었는데 어쨌거나 아이들과 굉장히 잘 지낼 수 있는 안락한 어떤 분위기의 집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양평에서 이영애 씨와 이웃사촌인 스타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판넬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친구따라라고 돼 있는데요. 두 분. 누굴까요? 네, 보겠습니다. 친구니까 두 명이겠죠? 야, 김수로 씨와 강우성 씨. 강우성 씨. 이 두 분이 이제 동갑내기예요. 그리고 48살 거기다가 2005년 영화 간 큰 가족을 하면서 서로 정말 영화도 그때 흥행이 잘 됐는데 평생 친구를 만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먼저 강우성 씨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신혼집을 양평에 마련을 합니다. 근데 놀러 가 보니까 김수로 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주변 환경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웃에다가 땅을 사서 집을 지어서 이웃 사촌이 됐는데 같이 텃밭도 가꾸고 같이 캐나다, 미국 여행 뭐 당연히 호주에서 그 강우성 씨가 또 결혼했었거든요. 결혼식에도 갔고 아주 이웃 사촌으로 절친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더 친해지고 좋네요. 예, 돈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지 뭐 이것도. 자, 음악 작업에 몰두하기 위해서 누굴까요? 나훈아 씨. 야, 저희가 요즘 나훈아 씨 소식 자주 전해드리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말하자면은 여기가 작업실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나훈아 씨가 여러 군데 집이 있는데 특히 이제 이렇게 물 좋고 산 좋고 하다 보니까 그 뭐 건평 한 뭐 120평, 대지 1,500평짜리 땅을 사서 거기에 1층은 어떤 작업실 혹은 본인의 그 음악 자료들을 모아놓는 그런 사무실 그리고 2층은 이제 거주 공간으로 마련했는데 그 여동생이 있죠. 최혜경 씨가 이제 1층을 관리하고 2층에서는 오빠가 이제 거주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그 최근에 나온 곡들의 명곡들의 많은 노래들이 이 양평에서 작곡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효자네요. 부모님 위해서 누굴까요? 강호동 씨가 사실 이제 부모님께서 지방에 계신데 아들 보러 서울에 왔을 때 이렇게 서울에 있는 어떤 숙박업소 이런 것보다 차라리 양평에 좋은 데다가 별장을 지어서 모셔야 되겠다 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이제 별장을 지은 경우예요. 근데 사실 또 장동건 고소영 커플도 양평은 아니지만 바로 옆에 가평에다가 부모님의 별장 지었었죠. 많은 연예인들이 이렇게 별장도 짓고 거주하고 이러다 보니까 연예인
마을도 형성이 그러네요. 될 정도입니다. 예. 네, 또 양평에 집이 아닌 땅을 소유하고 있는 스타들도 있다면서요. 황현수 씨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집안 간의 재산 분쟁 때문에 그냥 땅 부자가 되겠다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평에 이제 땅을 투자하셨는데 이분의 투자 원칙은 뭐냐면 배산 임수 원칙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1억 원을 들여서 500평에 걸쳐서 이제 카페를 지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저도 지난주 양평 갔다 왔는데 요즘에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양평에 물이 많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 양평으로 땅 보러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재미있는 이야기 저희가 또 재미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연예가의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지만 간단하게 박스 오피스 무비데이트 요 순위만 좀 정리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네, 이번 주 1위 어떤 영화가 차지했을까요? 1위는 살인자의 기억법, 2위 베이비 드라이버, 3위 아메리칸 레이드, 4위 킬러의 보디가드, 5위 그것이 차지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살인자의 기억법은 손익분기점이 220만을 넘었다는 소식과 함께 오늘은 여기서 간단하게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살림구단 엄지척 시간입니다. 오늘도 특별한 요리를 선보여 주실 김영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류대산 씨가 격하게 이 사람 되게 반겨주시네요. 부담스럽죠? 가운데로 분밖에 안 모시겠습니다. 손깍지를 이렇게 난리야. 예. 왜냐면 항상 맛있는 음식을 또 주시니까. 네. 자,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이제 13일 정도밖에 남지 정말 않았습니다. 코아프네요. 예, 벌써부터 한숨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아요. 추석 때는 무슨 음식을 해야 되나? 그렇죠. 아이고, 언제부터 가서 음식을 준비해야 되나? 네. 이런 걱정은 며느리들 정말 큰 한숨 그럼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제작상의 손님상까지 차례게 많죠. 그러니까요. 예. 자, 그래서 오늘은요, 손님을 맞이하기 위한 귀한 명절상을 한 번에 그냥 뚝 따갈 수 있는 비법을 마련해주신다고 합니다. 뭔가요? 이름하여 원팟 레시피입니다. 원팟 네네. 레시피. 네. 그대로 풀이를 하자면은 한 번에 원팟 네. 한 번에 네. 넣어가지고 그냥 다 요리한다 이런 뜻인 거죠? 네. 그렇죠. 네. 이제 보통 뭐 추석 때 요리하시면 네. 보통 뭐 1시간 기본이고 맞아요, 몇 시간씩 맞아요. 걸리잖아요. 네. 그런 명절 음식을 네. 냄비 하나에 딱 넣고 네. 짧게는 5분, 5분. 길게는 30분 만에 어머, 끝낼 수 어머. 있는 요리를 근데 그 하도록 하나의 요리 도구가 바로 압력밥솥입니다. 네, 압력밥솥이에요. 다름 아닌 압력밥솥이네요. 네네네. 압력밥솥에 요리를 하시면요, 보통 요리 시간의 70%를 줄이실 수가 있어요. 그래요? 네. 자, 그럼 첫 번째 요리부터 바로 가보죠. 네. 네, 첫 번째 요리부터 가보겠는데요. 네. 첫 번째 요리는 명절하면 빠질 수 없는 음식입니다. 뭐죠? 잡채. 잡채. 네. 너무 좋아요. 꼭 먹어야 네, 돼. 꼭 먹어야 되는 잡채인데요. 오늘 이 잡채를 제가 냄비에서 10분 안에 잡채를 한 번만 해. 네, 한 번에 해보도록 이걸 냄비 압력 냄비로 아니, 잡채를 잡채하는 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채소 다 썰어가지고 볶아야 되죠. 손이 많이 가야 되죠. 당면 씻어야 되죠. 네네네. 또 약간 맞습니다. 불려놨다가 네네. 이거 넣어서 하는데 시간은 제가 봤을 때 좋게 1시간 그럼요. 정도 걸려요. 네. 예. 근데 잡채 그거를 해보셨나 만들어 보셨나 봐요. 10분 만에. 만드는 걸 많이 잡채를 워낙 보셨겠죠. 좋아하니까 어머니가 하시는 걸 많이 봤죠. 네. 한국인의 소울푸드죠. 맞아요. 잡채. 그래서 잡채를 먼저 만들어 보겠는데요. 떡은 좀 제가 오늘은 떡 잡채를 할 거예요. 떡 잡채. 네, 떡 잡채를 할 건데 네. 떡을 미리 데쳐서 준비를 해주세요. 네. 그래서 떡에다가 밑간을 할 건데요. 네. 간장, 예. 그다음에 떡에다가 이 밑간을 좀. 참기름. 야. 네, 간장, 떡을 참기름. 생떡을 넣으시면 암흑소탄에서 터져버려요. 아. 그래서 한번 데쳐주시는 거예요. 아. 네, 아, 그럼 지금 이게 데친 떡이에요? 네, 데친 떡이에요. 아. 그냥 드셔보실래요? 그냥 떡은 터지는군요. 네, 그냥 떡은 압력솥에서는 터져버려요. 그래 데친 다음에 데쳐서 알고 있어야겠네요. 데쳐서 밑간 양념으로 묻혀둔다. 넣습니다. 네. 네, 솥에 넣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을 소고기하고 하고 버섯인데요. 네. 소고기하고 버섯을 이제 이 양념에다가 제가 버무려 볼 거예요. 여기에 네. 들어가는 양념들은 뭐 물론 잡채에 넣는 거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죠? 네네, 알아서 네. 하시면 기호에 돼요. 맞춰서. 그래서 달콤 짭짤하게 달콤 간장 짭짤. 네. 넣으시고 설탕 이제 네. 넣으시면 되는데 간장, 설탕. 간장 네. 좀 넣고 예. 아, 그것도 미리 간을 네네네. 하는군요. 아. 이제 설탕도 좀 나눠서 넣어주시고 소고기하고 예, 불고기 양념 하실 때 쓰시는 양념 다 넣으신다고 설명 드려요. 버섯하고 거기다가 이제 그다음에 양념을 다 하는 거예요. 깨소금도 깨서 좀 넣고. 넣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후춧가루 네.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참기름도 아우, 벌써부터 고소한 네. 냄새 납니다. 맞아요. 참기름 나오면 뭐 침이 벌써. 어우. 그다음에
다진 파도 좀 다진 파. 넣어주시고. 아, 양념이 아주 네. 여러 가지가 정말 골고루 정성이네요. 들어가네요. 네. 가진 양념이라고 하죠. 네. 이 가진 양념이 또 한국의 그 요걸 평소에 잡채할 때는 다 따로따로 해야 되는 네. 건데 한 네. 번에 다 몰아놓고 그냥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조물조물 압력밥솥에다 하고 넣으면 되는 거네요. 네네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하셔서 넣으시고 예. 제가 다 넣고 해서 있죠, 막. 네, 그냥 막 넣고 있어요. 네. 맞아요. 예. 그다음에 별로 다 넣어. 조물 좀 네. 하진 않은 것 네네네. 같은데. 네. 이렇게 하고 넣으시고 네. 그다음에 또 버섯도 버섯을 또 넣으시고. 야, 이거 뭐 그다음에 애호박이에요. 이거 애호박 이런 표현 채썬 괜찮을까요? 거. 이 안에다 그냥 때려 넣는군요. 그냥 막 넣는데. 네, 네. 때려 약간 넣습니다. 약간 멀미날 제일 정도로. 밑에 아까 네. 떡을 네, 깔아주셨고 그다음에 면을 제외한 네. 갖가지 이렇게 재료들을 하신 지금. 다음에 네. 떡이 제일 밑에 섞어주세요. 들어야 되나 아니면 섞어야 아니요, 좀 섞는구나. 섞어야죠. 예. 많이 자. 비벼주시고. 네. 네. 채소가 수분이 나오는 채소가 좀 밑에 있으신 게 좋아요. 아, 그렇게 채소가 하신 아래쪽으로 갈수 다음에 있도록 오히려. 이제 물을 붓는데 네. 물은 진짜 조금만 다시마, 저수분 요리예요. 다시마 물. 아, 다시마 물이네. 네, 다시마 물을 아. 딱 부어주시고요. 네. 고향의 맛 다시 끝났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넣은 네. 다음에 10분?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10분도 안 걸립니다. 압력밥솥. 예. 예전에 사실 올리고. 홈쇼핑에서 네. 만능 무슨 냄비 이런 걸 팔았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거를 봤는데 네, 네. 맞아, 맞아. 그건 별도의 도구를 또 사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집에 있는 압력밥솥을 그냥 이용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압력밥솥인 거죠. 네네. 예. 이렇게 하시고 3분. 네. 딱 3분이요? 네, 3분만 가열을 3분 요리 하시면 같이? 돼요. 오. 네, 3분만 가열을 하신 다음에 네. 그다음에 이제 뜸을 좀 네. 들여주시면 네. 제가 미리 좀 해왔거든요. 예. 3분도 기다리시기 힘드실까 봐. 네. 이게 뜸 들인 거. 네, 네. 이제. 아. 3분하고 네. 뜸을 들이고. 야. 아. 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여기 이제 떡 잡채. 네, 이- 떡잡채.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3분하고 뜸은 어느 정도나? 3분 하시고 뜸은 한 뭐 5분 정도 빌어주시면 5분 돼요. 정도. 그러면 재료가 네. 골고루 섞이게 아, 그러니까 되죠. 이제 당면 대신에 떡을 활용을 네, 하셔서 네, 네. 떡 당면도 자체. 당면도 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네. 당면도 살짝 데치신 다음에 네. 까시고 하시면 돼요. 아, 네. 똑같은 이거 뭐- 방식으로. 네. 이거 뭐 똑같은 이렇게 방식으로. 조미료랑 이런 게 준비하는 게 좀 어떻게 보면 번거로운 느낌이지만 금방 네. 되네요. 어떻게 보면. 금방 넣고 되죠. 그냥 네, 뚝딱. 넣고 뚝딱 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총 시간은 네. 10분도 안 걸리니까. 이거 속도 예, 급한 예. 사람들이 좋겠네요. 그쵸, 잡채 배고파. 같은- 그럼 바로 그냥. 그렇죠. 그리고 아. 잡채 하실 때 보통 1시간 이상 걸리시잖아요. 그죠, 그죠. 네, 네, 네. 그래갖고 이 잡채를 네. 10분 안에 드실 수 있다는 장점이 네. 있고요. 어떤 분들은 아침에 시작해서 오후 저녁 때 먹을 분도 네, 있어요. 보통 늦게 가지고. 분들이 다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네. 일일이 다 볶아내셔야 되기 네. 때문에 손이 굉장히 많이 손이 가죠. 많이 가는 네. 음식인데 또 빠질 수 없는 소울푸드이기 때문에. 일단은 원판 레시피도 훌륭하지만 우리가 네. 잡채 그럼 보통 당면을 활용을 많이 하는데 네, 네, 네. 떡을 활용한 잡채도 오늘 소개를 해드렸다라고 그쵸.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 좋을 네네. 것 같아요. 당면도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된다. 네네, 당면 네.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예. 돼요. 자, 다음. 다음 요리 이제 요리는요, 해보도록 보니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평소에 조리법도 복잡하고 네. 특히 명절 되면 꼭 먹어야 되는 음식 중에 하나이긴 한데 하기가 정말 까다롭고 이거 어떻게 해라고 해서 처음부터 엄두도 안 나는 맞아요. 음식이 바로 만들 엄두가 안 나는 게 바로 약식입니다. 약식입니다. 약식. 제가 예. 말씀드리려고 약식을 했는데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약식도 일단 네. 원판 레시피를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예. 이것도 원판으로 네, 된다. 원판으로 하시면 돼요. 네. 이거 약식에- 옮겨드릴까요? 네, 옮겨주세요. 재료가 여기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거 그러니까 쌀도 불려놨고 아하. 찹쌀인가요? 이번에도 아, 역시 맞습니다. 다양한 재료가 네, 다양한 재료가 들어갔네요. 들어갑니다. 네. 약식이다 보니까 약식 지금 보통 하시면- 몸에 좋은 재료들이 많이 보여요. 네, 약식은 보통 맞습니다. 약식으로 하죠. 약식은 약식으로 약식을 약식으로 하면 맛이 없거든요. 맛이 없어요. 정성을 들여야죠. 정성을 근데 들여야죠. 오늘은 저희가 네. 압력솥으로 정말 네. 약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아, 예. 하겠습니다. 자, 찹쌀을 먼저 불려주세요. 찹쌀을 찹쌀을 불려서. 잘 씻어서 2시간 이상, 네. 2시간 이상 불려주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밤 밤. 많이 드시면 좋죠. 그러니까 찹쌀은 뭐 전날 자기 전에 불려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예, 하면 되는 거 그렇게 아니에요? 하셔도 그죠? 돼요. 근데 우리는 오늘 간단해야 되니까 2시간만 불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하. 네. 그다음에 잣하고 대추 준비를 해주시면 네. 되고요. 네, 네. 재료 한번 쭉 볼게요. 네, 밤, 밤. 잣대추. 자, 대추. 대추. 그다음에 오늘은 네. 녹차 소스예요. 아, 초록색 녹차예요? 약식 보셨나요? 네, 근데 사실 음식에도 보면 궁합이라는 네, 네. 게 있죠, 있잖아요. 있죠. 약식하고 녹차. 과연 녹차 소스. 궁합이 괜찮을지. 궁합이 궁금한데요. 괜찮고 맛도 정말 괜찮거든요. 네, 네, 건강을 네. 생각한 요리이기 때문에 예. 보통 이제 약식 같은 거 많이 드시면 살 많이 찐다고 하시잖아요. 맞아요. 칼로리가 높을 것 같다는 그쵸.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이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거든요. 맞아요. 아. 그래서 녹차 약식 드시면 조금 네네. 마음의 위안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그러면은 같아요. 그거를 많이 뿌리면 다이어트가 많이 되는 거예요? 녹차 가루를? 네, 쌉쌀한 맛이 근데 이제 쓰죠. 적당히. 오늘 녹차 입고 와가지고 그러니까요. 얘기해요. 저희 아, 잘 어울리십니다. 여기 좀 뿌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녹차 소스를 네. 만드시면 되는데 네. 재선 씨한테 언제 제가 정이 될까요? 저도 안 하셔도 돼요.
자, 물 1과 2분의 1컵 준비해 네. 주시고요. 그다음에 네. 녹차가루를 한 4큰술 정도 풀어주세요. 네 큰술 네, 정도. 4큰술 네. 정도 풀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설탕. 물 조금에 네네네. 녹차, 가루, 그다음에 네. 설탕. 설탕을 찬물인데 넣어주시고. 설탕이 잘 녹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괜찮습니다. 이거 뭐 참기름? 참기름. 네, 맞습니다. 야, 진짜 조합이 특이하네, 네. 이거. 그다음에 소금. 녹차가루에 참기름. 소금. 네. 보통은 까만 약식 많이 보시잖아요. 네. 까만 그렇죠. 약식 하실 때는 간장하고 흑설탕을 넣어요. 아, 똑같은 방법으로. 까만색을 내려면 간장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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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흑설탕을. 네네. 아. 이렇게 네, 초록색을 하셔가지고, 내려면 네. 녹차가루를.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럼 이렇게 녹차- 만들어지면 네. 완성된 색깔도 우리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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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에 네. 먹던 그 약식이 아니겠네요. 그렇죠. 이제 독특하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야, 그냥 네. 딱 집어넣네. 굉장히 그 궁금합니다. 초간편 레시피를 알려드리는 면도 있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소에 먹지 않는 다른 음식을 지금 네, 소개해드려요. 네. 네. 왜냐하면 이제 명절 때 매일 또 그거야? 네.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우리 그러니까- 약식도 항상 생각은 그 네. 밤색, 네,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 색깔을 연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밤까지 밤우양 넣으시고 넣고. 그다음에 이거 다 이거는 넣으세요. 진짜 네, 색깔이- 잣과 대추 넣고. 네, 다 넣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압력밥솥으로 압력밥솥. 가시면 진짜 이거 돼요. 압력밥솥 가는 거예요? 네, 압력솥으로 가셔가지고 네. 강한 불로 13에서 15분 정도만 가열을 해주세요. 이것도 빠르네요. 네, 13에서 15분. 네, 13에서 15분 정도. 강불로? 네, 강불로 132로. 가열을 해주신 다음에 네. 불을 딱 끄시고 예. 또 뜸을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들여주시면 압력밥솥은 기본적으로 항상 뜸을 들여야 되는 거죠. 예, 뜸을 좀 들여주시는 네. 게 그 안에서 네. 재료가 어우러지면서 아. 깊은 맛이 들어요. 네, 그러면 지네끼리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좀 줘야 되는구나. 네, 그렇죠. 그래서 30분 정도만 기다리시면 네. 보통 약식하실 때 6시간 이상 걸리시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예, 6시간 이상. 아니 뭐 해가지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또 해가지고 뭐 식히고 누르고 네, 자르고 뭐 이런 네. 데까지 진짜 오래 걸려요. 네, 그래서 6시간 이상 걸리시는데 네. 이 압력솥을 이용하시면 30분 안에 야. 네, 30분 안에 예. 하실 수 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오늘 미리 만들어 왔어요. 또 네. 약식도 야, 예. 다 뜸 들인 다 거죠? 드리고. 뜸 다 드리고. 정말 그냥 우리가 여기서 왜냐면 그래도 저는 30분을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전날에 야, 만들었거든요. 야, 맛있게 잘 됐죠. 색상이 오. 이게 초록색이죠. 기가 막히네. 딱 봐도 네. 건강해진 네. 느낌. 우리 한번 숟가락이 없나요? 숟가락으로 이제 그걸로 한번 제가 해볼까요? 떠드릴게요. 예. 저걸 한번 제가 한번 뒤적뒤적 한번 해볼게요. 이걸로. 네. 아, 요렇게. 네, 네, 네. 이런 그 요거 그냥 녹색 먹어요? 처음- 아니면 모양을 좀 내야 되지 네, 않나요? 모양을 잡아드릴게요. 네, 제가.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약식처럼. 네, 이렇게 해가지고. 요리 되게 잘하시나 봐요, 현욱 씨. 저 말만 잘해요. 이렇게 옆에서 보고 듣는 것만 많아서. 요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만 잘해요. 옆에서 참견하고. 아, 그렇구나. 요렇게 만들어야지, 요렇게 만들어야지, 요건 잘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한 입 크기로 동글동글 아, 이렇게 해서 빚으셔가지고 네. 여기, 여기. 아, 그렇게 드리나요? 하셔가지고 이제 예쁘게 대추 아, 이거 손으로 그냥 쫄딱해서 먹으면 되네. 네. 그다음에 이렇게 잡고 예, 이렇게. 호박씨도 받으시고 아, 이렇게 네, 하셔가지고 네, 네. 제가 다른 네. 분들도 자, 이렇게 저희가 네 덩어리를 딱 한번 올려봤어요. 예쁘네. 네. 가운데 대추, 네. 잣, 네. 호박씨 이렇게 네,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이제 맨날 먹던 식상한 명절 음식이 저희가 아니에요. 평소에 네, 보던 네. 색깔이 네, 네. 아니기 네, 때문에 네, 네. 힘이 네. 더 많이 갈 것 같기도 네. 해요. 네. 그리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시니까 네. 명절 때 보통 예. 한 맞아요. 5kg는 특히 기본 찌시잖아요. 다이어트 혹시- 신경쓰는 네. 여성분도. 이 압력밥솥으로 네. 네. 약식이나 네. 좀 전에 했던 잡채나 네. 이런 거 할 때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이제 조리 시간을 네. 주의를 하셔야 시켜야 되는데 네. 뭐 너무 오래 가열을 하시면 이 조리 시간이 오히려 안 좋아요? 네,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조리 시간은 이제 약식 같은 경우에는 네. 15분 이내, 그다음에 떡잡채 같은 경우는 3분 네. 이내 뭐 네.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조리 네. 시간을 조절을 하셔야 되고 예. 그다음에 갈비찜이나 이런 일반적인 오래 걸리는 요리들 있잖아요. 네, 네. 이런 요리들도 너무 오래 가열하시면 네. 안에서 다 흐물어지니까 네. 네, 모양을 잘 살려서 해주시는 거예요. 식감이 별로 안 좋아지죠. 네, 그렇군요. 식감이. 네. 자, 오늘은 저희가 그 추석 명절을 한 13일 정도 앞두고 네. 네, 잡채하고 그다음에 약식, 약식. 요걸 좀 만들어 네, 봤는데 1차로 먼저 저희가 이렇게 공개를 요거 이제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중요한 건 네. 맛이었던가입니다. 맛이 어떤가? 그쵸. 빠르게 하는 거는 중요하긴 합니다만 네. 일단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음식이 맛있어야죠. 그럼요. 예. 자,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원탁 레시피를 약식을 이용한 요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네. 실제 맛은 시식시간. 어떨지. 네.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이미 먹었어요. 자, 잡채도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이게 압력솥에다 하시면요. 영양소 파괴율이 없어요. 거의 어머. 제로라고 보시면 돼요. 영양을 다 고스란히 드시는 거예요. 맛있죠? 근데 약식 진짜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맛 그대로예요. 응. 근데 녹차 맛은 안 나요, 오늘. 좋은 건 그렇게 달진 않네요. 그리고 그쵸.
쓰지도 않아요. 그죠? 네, 쓰지 않고 너무 달지 않고. 맛있다. 네. 네. 근데 야, 입에 착 달라. 요거를 굉장히 쫀득쫀득하고요. 혹시 네. 조금 더 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네. 아까 드셨으면 됐는데 지금 저희가 약간 뜸을 미리 들였잖아요. 뜸을 너무 오래 들여가지고. 뜸 들이는 시간에 따라서 이게 그렇죠. 되기도 하고 네, 길기도 네, 네. 하고 요거 네. 저 같은 조절하게 경우는 나름이네요. 찰진 약식을 좋아해서 굉장히 지금 괜찮으세요? 입맛에 맞거든요. 착 달라붙어요, 입에. 그죠? 네네. 오, 되게 맛있다, 진짜. 아까 예. 제가 오전에 왔을 네. 때, 새벽에 와서 했을 때는 되게 코슬코슬한 아, 그래요? 약식이었는데 예. 네, 뜸을 오래 그러니까 들이니까. 새벽에 오셔가지고 이미 해놓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잡채. 잡채도 한번 드셔보세요. 오늘의 또 스페셜. 떡잡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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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떡잡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우, 소고기하고 그러니까 이건 당면이 떡하고 없는 이게- 거죠, 지금. 네. 떡 대신 당면 넣으시려면은 네. 당면을 미리 삶아갖고 넣으시면 돼요. 아. 맛있네. 그 떡의 짭조름하면서. 쫄깃함이 네. 예, 우리가 흔히 먹는 당면 잡채하고는 또 다른 맛이네요. 그렇죠. 예. 채소도 물러지지 않았죠. 그러네요. 채소가 아삭아삭하게 그렇죠. 씹혀요. 야, 거기다가 소고기는 보니까 이렇게 잘게 좀 채를 썰어서 넣는 게 좋겠네요. 네네네, 맞아요. 네. 네. 그죠? 네. 야, 이거 간이 잘 됐네. 네, 전통적인 그 당면을 넣어서 하면은 또 네. 원래 그 당면 잡채의 맛을 그대로 잘 살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살릴 수 있습니다. 네. 네. 3분. 3분만 3분? 다 하시면 돼요. 요거 기억하세요.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잡채는 네, 3분, 네. 약식은 15분. 네, 올려놓고 어디 가시면 안 되고 그러네. 금방금방 요리가 되니까 예, 보통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가 그 음식을 하다 보면 오래 걸리니까 네. 어디 가서 뭘 더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요거는 네, 네. 앞에 지키고 있어야 돼요. 네. 3분이면 컵라면 끓이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시간이 그 시간을 지키고 있다가 중요하겠네요. 3분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자, 오늘도 굉장히 맛있게 먹어봤는데 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음식을 만드는 거 2탄이 또 준비가 네, 되죠. 다음 주는 주 네. 다음 주 기대해 주셔도 좋은데요. 그러니까 뭐예요? 네. 잠깐 여기서 예고편, 맛배기로 예고편. 소개해드리면 네. 다음 어떤 음식이죠? 주에는 살짝 힌트만 비밀입니다. 비밀. 비밀인데 다음 주. 오늘하고 똑같습니다. 네. 간단하고 네. 건강하고 네. 맛있는 요리를 네. 아주 손쉽게 하실 수 있도록 다음 주 알려드리도록 음식은 하겠습니다.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네. 자,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 기대해보겠습니다. 채널 네. 고정입니다. 오늘도 역시 맛있게 엄지척이었습니다.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암을 극복하기 위해 요양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투병에 지친 몸과 마음을 보다 똑똑하게 관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들어볼까요? 우리나라 사망률 1위 각종 암. 2015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암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이 전체 사망자의 27.9%에 이를 정도로 많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우리 주변에는 암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암이라고 들었을 때는 제가 그렇게 나쁜 짓 하면서 살아온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굳이 열심히 산 거밖에 없는데 왜 나한테 그런 게 왔을까 하면서 먼저 죽음에 대한 먼저 생각을 하면서 제가 낳은 자식들이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처럼 환자의 마음까지 병들게 하는 무서운 질병 암. 하지만 최근엔 투병에 지친 몸과 마음을 함께 치료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려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암 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요양병원을 찾는 것도 그 방법 중 하나라고 합니다. 다른 데 가면은요, 라고 앞에 딱 가면은 병원가 딱 느낌이 오는데 병원 같지가 않아서 좋았어요. 암 환자에 대해서 이제 식단 같은 게 조절이 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 조절이 되고 저희가 이제 항암했을 때 힘들거나 했을 때 바로바로 조치가 되더라고요. 온천이 유명한 전남 화순의 암 전문 요양병원. 이곳은 온천수를 이용한 독특한 프로그램으로 암 환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다는데요. 지금 환자분들은 온천수를 이용한 풀에서 수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온천수의 그런 따뜻한 온도를 이용해서 어떤 통증이라든지 항암이나 그런 방사선 치료에 지쳐 계시는 분들이 어떤 몸에 긴장되어 있는 근육들을 풀어주는 그런 효과도 있게 되겠고요. 혈액순환이나 림프에게 순환 같은 것들을 도와주게 돼서 환자분의 컨디션을 회복시키고 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따뜻한 온천수에 몸을 담그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효과를 본 환자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제가 여기 상암하고 이번 치료하면서 몸이 항암 후유증으로 몸이 타고 너무 저린 증세가 심했었어요. 체온이 따뜻해지니까 그 증세들이 근육도 이완되고 조금씩 피로감도 없어지고 증상들도 같이 없어지는 걸 느껴서 너무 좋았어요. 일단은 제 몸이 굉장히 무거웠거든요, 전체적으로. 근데 그런 느낌들이 좀 많이 풀어져서 상암할 때는 거의 밤에 잠을 못 잤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3, 4일 전부터는 그래도 잠을 좀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세심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긴 투병 생활에 지친 암 환자들이 다시 건강한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요양병원. 그날 오후,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졌는데요. 독일의 저명한 의료진이 요양병원을 방문해 환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시간이 마련된 것. 여기서 암 환우들의 재발에 대한 세미나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암 환우들의 재발이 제일 무섭잖아요. 그 정보를 얻고자 왔습니다. 암 치료와 재활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해 많은 환자들이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We know about this special function of selenium since only a few years. The selenium is able to protect from the side effects of the radiation, also the side effects of the chemotherapy. 국내에서는 좀처럼 얻기 힘든 정보들.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을 받아 적고 또 녹화까지 해가며 경청하는데요. 평소 물어볼 곳이 없었던 궁금증도 이 기회를 틈타 마음껏 질문해봅니다. 두 시간 동안 알차게 이어진 간담회. 환자들의 얼굴이 한결 밝아져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재발에 대한 게 굉장히 무서운데 거기에 대한 것도 좀 안심이 됐고요. 너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와서 이대로만 할 수 있다면 평생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 것 같습니다. 육체의 병과 함께 마음에도 큰 아픔을 안고 있는 암 환자들. 독일에서 온 손님은 몸과 마음을 모두 보살펴서 환자가 용기를 잃지 않게 하는 것이 진정한 치료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Many of these people say, I have to die, I cannot do anymore, but you have to give them hope. You cannot promise them, but you can give them hope, especially in a hospital like this one, where you offer complementary medicine.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의학 기술. 암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지난 시간 키르기스스탄 악시락 상근 등반길 오른 오지 탐사 대원들. 기상 악화로 잠시 쉬어가던 중 출포나타 마을 사람들과 문화 교류 시간을 가지며 소중한 추억을 쌓았는데요. 오지 탐사대가 왔다네. 오늘도 예측 프로 오지 탐사대 극한 도전 그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지 탐사 15일차. 이번 일정 중 가장 어렵다는 우치텔봉 등반만 남겨둔 상황인데요. 갑자기 대장님이 대원들을 소집했습니다. 스페셜 다 꺼내. 네. 스페셜 다 꺼내 빨리. 우치텔봉 등반을 앞두고 대원들 장비 장착 능력을 체크하려는 것. 하지만 영 쉽지가 않은데요. 결국 남자 대원들이 지도에 나섰습니다. 발 움푹 들어간데 이게 고정이 되고 위로 당기면 걸릴 거잖아. 그리고 이쪽 버클. 이 부분을 신발끈에 고정을 시켜. 네, 여러 가지 장비도 많고 쓰는 방법도 다 다르고 처음 보는 것도 많아가지고 어려웠습니다. 이를 말없이 지켜보던 대장님. 대원들의 모습이 영 마음에 들지 않는 듯한데요. 심기가 좀 불편하신 것 같죠? 자, 우리가 운행하면 날씨 상황이 달라지고 계곡도 건널 수가 있고 날씨가 어떻게 변할 줄 몰라. 그때마다 배낭을 다 꺼낼 거야? 그건 아니잖아. 예. 그걸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그래 했는데 다시는 이런 뭐 실수하면 안 되겠지. 예. 왜 마음같이 되지 않는 건지 대장님 불호령의 후회가 막심합니다.
사실은 국내 훈련 때부터 계속 이런 훈련을 했었고요. 그 훈련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다른 물품들은 스패치는 제 실수고 다른 물품들은 쉽게 꺼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더 연습이 조금이나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마지막 장비 점검과 장착까지 마무리하고 정상을 향한 대원들의 등반이 다시 시작되는데요. 예상대로 우치텔봉은 가파른 산세 때문에 등반이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러시아어로 표기되어 있는 표지판 또한 읽기 힘들었는데요. 1시간 20분, 3시간 50분. 이게 전체 토탈인지 부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표지판 지도를 의지해 걷고 또 걷고 오르고 또 오르기를 한참. 그런데 저기가 길 맞나요? 영 이상한데요. 그러면 그렇지 뭐가 잘못된 모양입니다. 결국 길을 물어보기로 하는데요. 다행히도 행인이 친절하게 길 설명을 해주네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 건가요? 러시아라고 못 알아는데 뒤쪽으로 해가지고 쭉 올라간 다음에 한 번 더 오른쪽 올라가야 돼서 지도 없고 인원들에게 공지나 지시를 잘 못 내린 것 같아서 늦었습니다. 결국 길을 잘못 들어선 탓에 해는 저물어 가고 오늘은 텐트를 치고 하루 묵기로 했습니다. 역시 자리를 잡자마자 저녁 식사 준비가 먼저겠죠? 엄마가 밥 해줄 줄 몰랐는데 제가 직접 밥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역시 밥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익지 않은 생쌀이 오늘 밥상에 올랐는데요. 심각하다. 하지만 생쌀밥의 아쉬움을 달랠 비장의 무기가 있었으니 바로 닭볶음탕. 세상에 이 요지에서 닭볶음탕을 먹다니요. 생쌀밥과 함께 먹어도 이런 꿀맛이 없습니다. 그렇게 꿀맛 같은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을 맞이하는 대원들의 모습이 많이 피곤해 보입니다. 상황은 여자 대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비박을 동생들하고 같이 했는데 누워가지고 별똥별 보다가 이야기도 많이 하고 싶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야기도 하나도 못하고 그냥 자러 왔어. 바로 잤어. 자러 왔어. 샌드랑 별반 차이가 없어. 그래도 좋았어요. 그렇게 아침이 지나고 대원들이 다시 등반에 나섰는데요. 어제 실수를 만회하고 싶어서였을까요? 부대장은 물론 다른 대원들까지 다른 날보다 더 열심히 산행에 임하는 것 같죠.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김눈깨비가 던지고 있어요. 정상에 가야 되는데. 김눈깨비 속을 지나 산을 더 올라보지만 아무래도 이 많은 인원이 정상에 안전하게 오르기는 역부족.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부상자까지 발생합니다. 전인원 주변에 배낭 내려놓고 대기. 파스. 안 까졌어. 상처 안 나. 까진 건 아니고 돌 찍혔으니까. 괜찮아요? 그냥 무리 같은. 어떻게 생각해? 솔직히 어렵다 생각합니다.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이게 저희 체력 문제가 아니라 길폭 내려오면 이제 길도 미끄러워질 거고 그냥 아래쪽은 막 비가 온다는 소리인데. 예, 한 1시나 2시 되면 날씨가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아침에 운행이 너무 늦었습니다. 늦어서 지금 고소 좀 정상에 보이는 대원이 좀 보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는 기상 상태. 하지만 눈앞에 정상을 두고 발길을 돌리기란 쉽지 않은데요. 안전상의 문제가 클 것 같아요. 너무 아쉽네요. 1시간 남겨두고
다시 하산을 해야 돼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결국 정상을 코앞에 두고 다시 하산하게 된 대원들. 계속되는 정상 등반 실패로 한꺼풀이 죽은 대원들을 위해 대장님이 뜻밖의 선물을 준비했다는데요. 영상 선물인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선물이기에 모든 대원들을 다 불러 모은 걸까요? 엄마 오늘 놀러 왔어. 집에 되는데 오늘 엄마 혼자 일단 인사한다. 내일 긍정적으로 도전하고 살아서 너무 예뻐. 건강하게 있니? 엄마 또 길게 하면 홍아 싫어하니까 여기까지 기쁘게 건강하게 자라고 와야 돼. 사랑해. 칠삭동이 1.4km. 미숙아로 태어나 인큐베이터에서 혹여나 널 잃을까 마음 졸이며 지내던 그때의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 세상 여기저기를 다니며 경험하고 봉사하는 너를 보며 고맙고 기특하기만 하단다. 엄마는 널 믿어 지금껏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너의 생각을 존중하고 너의 선택을 지지해 줄 거야. 이대자 아자 화이팅! 그렇게 우지 탐사 기간 동안 가장 뭉클했던 순간들이 지나고 다음 날 심기일전한 대원들이 다시 한번 정상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햇빛으로 살짝 그을리는데 산이 참 멋있네요. 자, 오늘 기록 수도타! 그렇게 정상을 향해 한 발 한 발 내딛기 시작한 지 얼마나 지났을까? 비로소 닿을 듯 닿을 수 없었던 우치 텔봉이 대원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원들 상태는 좋은 것 같습니다. 아마 자기 인생의 최고 고지를 경험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인데 뭐 아직까지는 흐트러짐 없이 잘 진행을 하고 있네요. 극한의 한계를 지나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의 승리를 눈앞에 둔 순간 여기저기서 함성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상이다. 그토록 원하던 정상에 선 순간 우리 생각해! 최고야! 야, 눈물이 난다, 정상에서 바라본 우치 텔봉의 절경보다 이들을 더 감동시킨 건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사실. 제 인생에서 아마 제일로 기분 좋은 순간인 것 같아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더 뭐든 할 수 있는 느낌? 너무나 큰 전환점이 된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엄마도 사랑해요. 지난 20일 동안 계속되었던 우지 탐사 대원들의 극한 도전. 앞으로 더 많은 도전을 성공해낼 대한민국 모든 청춘들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네, 전국 어디나 달려가는 시간입니다. 굿모닝 네. 네트워크. 오늘은요, 앞서서 잠깐 여러분께서 화면을 통해서 보셨죠. 놀 네. 곳도 많고, 그리고 먹을 것도 많고, 갈 곳도 많고, 뭔가 할 것이 많은 곳, 충남 네. 서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은 이 자리에 이완섭 서산시장님을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작년 10월 말쯤에 우리가 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 1년여 만에 거의 다시. 1년 만이네요. 네, 잘 지내셨죠? 예, 다시 불러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아유, 예, 예. 더 이렇게 건강해지신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더 멋지십니다. 네, 관광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서산, 볼거리, 놀거리, 먹을거리가 다 풍부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서산의 대표 먹을거리, 서산 맛지도로 오늘은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산 맛지도 그 첫 번째입니다. 먼저 바다우유부터 한번 보도록 바다우유. 하겠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아, 그거라고 그렇죠. 감 잡을 것 같아요. 바로
네. 굴이죠, 굴. 굴입니다, 굴. 네. 특히 서산굴을 자랑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서산굴은 뭐 익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네. 일단 네. 조수간만의 차이가 큰 그런 그 조건을 갖추면서 네. 또 청정한 서해 갯벌, 네. 또 아주 적정한 햇볕 이런 네. 것들이 삼박자가 잘 어우러져야 아주 건강하고 네. 또 영양가 좋은 이런 네. 굴이 생산이 되죠. 네. 예. 자, 조수간만의 차가 크기 때문에 사실 이게 크면은 우리가 왜 사과 그러면 대구가 유명한 게 맞아요. 일교차가 커가지고 그렇죠. 이 과육이 단단하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아마 굴도 조수간만의 차가 크면은 이제 그런 면에서 다른 지역 굴보다는 좀 더 싱싱하고 더 탱글탱글하고 예.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굴로 어리굴젓을 이제 만드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이 이 서산굴이 가장 맛있을 때인가요? 예, 아주 제철이죠. 네. 예, 지금부터 이제 금년 연말까지는 네. 아주 제철입니다. 이 굴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네. 모두가 다 좋아하는 이런 굴인데 특히 카사노바가 예, 좋아했다. 카사노바도 좋아했고 혹시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네. 클레오파트라가 맞아. 아주 즐겨 먹었다. 예. 그래서 미용에도 이 비타민 A가 풍부하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미용에 특히 관심이 있는 분들은 비타민 A가 풍부한 이 굴을 좀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에도 막 군침이 예. 어리굴젓을 이렇게 이제 상에다 차린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냥 놓지 않고 또 데코레이션을 잘 해가지고 놓으니까 예. 더 먹음직스럽고요. 야, 갓 지은 그 하얀 쌀밥에다가 이렇게 얹어가지고 밥도둑. 한 입에 딱 넣으면 진짜 어리굴젓 한 몇 덩어리만 가지고도 사실은 밥 한 공기를 뚝딱 해줄 정도로 저도 어리굴젓을 너무 좋아합니다. 예, 어리굴젓 하나만 있으면 사실 밥도둑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매콤하고 달콤하고 향긋한 이런 열 반찬 안 부럽고요. 예, 반찬 없어도 정말 네. 맛있게 드실 수 있죠. 아우, 지금도 예. 제가 얘기하면서 계속 침이 넘어와가지고 그러니까요. 아까 우리가 그 잡채하고 이걸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러네요. 입이 식욕은 끝이 없나 봐요. 예, 침이 고입니다. 예, 네, 두 맛있는 얘기는 번째로 재밌네요. 예.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밭 위에 한류인데요. 밭 위에 한류 뭘지 궁금한데요. 이건 좀 딱 잡히지가 않네요. 아, 인삼인가요? 예. 서산에서 삼도 재배를 하시나요? 예, 우리 서산의 6년근 인삼 특히 아주 유명하죠. 아, 그래요? 6년근 인삼에 예. 아주 재배지로 유명하고요. 예, 이 예. 인삼은 네. 모든 그 작물이 비슷하겠습니다만은 네. 일단 토질이 좋아야 됩니다. 네, 서산에 아주 비옥한 토질을 또 자랑하고요. 아. 예, 토양이 좋은 데다가 이 환경이 좋아야 되거든요. 예. 여러 가지 이제 서해 갯바람을 맞는 네, 네. 이 해양성 기후 이런 부분들이 아주 좋고요. 예. 인삼이 재배지에 따라서 형태라든가 품질, 약효 이런 것들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사실 우리가 예. 인삼 그러면 금산 쪽을 많이 그렇게들 알고 계시죠?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예. 예. 우리 서산은 홍보가 좀 덜 돼서 그런 측면이 예, 있습니다만은 여기도 역사가 오래된 거죠. 아유, 역사가 오래됐죠. 예. 예. 요즘에 이제 6년근 인삼하면 서산이 이제 뜨고 있고 그래요?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일단 중요한 것이요. 네. 서산 인삼이 조직이 단단하고 특유한 씹는 향을 맛이 가지고 좋군요, 있습니다. 이게. 예, 상당히 아주 그 명품으로 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예, 지금도 저 인삼을 저희가 스튜디오에 이제 가져와서 카메라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인삼이라는 게 이제 사람의 모양대로 생겼다라고 해서 이제 인삼이라고 이름 지었잖아요. 예. 잘 생겼네요.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꼭 관광객이 오시는 분들은 네. 많이 사가는 그 물품 중에서 인삼을 제일 많이 또 사간다는 얘기 그 참 들어보셨잖아요. 신기하죠. 같은 씨를 뿌려도 중국에서 삼을 재배하면 삼이 엄청 커요. 엄청 크기도 한데 맛이 없어요. 예, 그렇죠. 근데 우리는 크지는 않은데 적당한 모양. 단단하고 이렇게 맛있는 삼인 것 같아요. 약효도 훨씬 이게 좋죠. 좋은 환경이라든가 토질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조합을 하는 거죠. 예. 약효도 우리가 훨씬 좋은 거죠. 그렇죠. 예. 중국인들이 와서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인삼을 그러니까. 사간다는 이유가 그걸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자, 서산 맛지도 세 번째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름이 공자의 사랑. 공자의 사랑. 굉장히 로맨틱한데요. 네. 볼까요? 공자의 사랑. 이게 뭐죠? 생강인가요? 생강입니다. 생강이에요? 예. 아, 공자가 생강을 좋아했나요? 공자가 생강을 좋아했다는 기록이 논어에 나옵니다. 아, 그래요? 예, 이 생강이 정신을 맑게 하고 통하게 네, 하고 네, 네. 이 몸에 어떤 그 나쁘고 더러운 그런 기운을 이렇게 없애준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수험생들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수능도 볼 텐데 네. 수험생들 지금부터 생강을 열심히 드시면 네. 정신이 맑아져서 공부가 더 잘 되지 않을까요? 네. 예. 생강 정말 그 면역력 강화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네. 약재로도 쓰이고 그다음에 음식 재료로도 쓰이고 식재료도 그렇습니다. 많이 쓰이는 두루두루 쓰이는 바로 음식 재료가 바로 생강이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한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이 한과 저희가 앞에 지금 차려놨는데 예, 저희도 지금 요것도 있습니다. 생강으로 만든 거라고 그렇습니다. 얘기 들었습니다. 예, 예. 특히 요거는 이제 생강 절편인 것 같아요. 예, 한번 이 생강이 우리 네. 서산이 굉장히 유명하고요. 네. 전국의 생산량의 30%를 차지하는데 일단 이 생강 한과 지금 생강으로 만든 한과거든요. 네. 우리 어르신들이라든가 네. 어린이들 간식용으로도 아주 최고죠. 세계인의 간식용으로 아주 이렇게 널리 사랑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생강을 갈아가지고 여기다 섞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같이 이렇게 만든 건데 예. 교황께서 2014년 8월 17일 우리 서산 해미읍성에 오셔가지고 피만미산으로 가신 그 기록이 기억나실 텐데요. 네. 네. 그때 그 교황께서 오셔가지고 후식으로 네. 우리 생강 한과를 드셨습니다. 그게 더 많이 알려졌죠. 네. 예. 아니, 지금 저희는 이제 생강 한과도 있지만 생강 절편 자체를 저희가 이제 먹어봤는데 네. 이것도 약간 맛있네요. 매콤하면서도 아니 생강의 맛이 입맛이 그대로 확 도는 느낌이에요. 살아 있는데 저는 먹으면서 술이 딱 생각이 나는. 이거 안주로 먹으면 한도 끝도 없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시장님도 술 좋아하시죠? 술 뭐 좋아하지는 않는 편인데요. 안 드세요? 예. 그래 안주로서의 맛을 함께 잘 먹어도 모르시겠구나. 괜찮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산 생강원과 4년간 이렇게 국가 브랜드 상을 받은 아주 명품 중에 명품입니다. 그러네요. 보니까 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네. 국가 브랜드 대상을 받으셨네요. 야. 네,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서산 맛지도 네. 네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다약초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다의 약초. 이거는 뭐죠? 김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예, 감태인가요? 감태라고 합니다. 아, 네. 감태. 예. 네. 이 감태는 양식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예, 100% 천연 해조류거든요. 귀한 음식. 예, 아주 정말 네. 귀한 음식이고요. 고급 음식이라는 네. 이런 이제 평을 듣는데 천연 갯벌에서만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야. 우리 서산에서 나는 이 감태는 정말 인정을 많이 받고 지금 이 부드러운 네. 부분 이걸 뜯어내 가지고 말려서 이제 김처럼 나오는 건데 네, 네. 이걸 좀 살짝 구우면 예, 너무 맛있죠. 김처럼 이렇게 내가 밥 위에 올려놓고 네. 드실 수가 있는데 이게 고급 음식이어가지고 일식집에 가면 많이 안 줍니다. 예.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평범하게 먹는 밥도 이 네. 감태를 올려서 먹으면 고급스럽게. 별미가 되고 맞아요, 예, 그 맞아요. 마력을 가진 것이죠. 예. 아유, 감태의 고급스러움. 여러분께서 지금 화면으로 예. 느껴보고 계시고요. 야. 수출도 많이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미국이라든가 일본, 독일, 벨기에까지 수출되고 세계인들이 이제 네.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식의 완성. 이건 뭘까요? 제가 한번 떼볼까요? 예. 굉장히 궁금합니다. 한식은 뭘로 완성이 될까요? 바로 역시 예. 네. 기름이네요. 예, 참기름. 참기름, 들기름입니다. 네. 역시 비빔밥을 하던 아니면은 그렇죠. 뭐 양념으로 뭘 네. 묻히던 없어서는 안 될. 없어서는 안 될 마지막 완성이죠. 감초 같은 그런 존재죠. 맞아요, 예. 맞아요. 예, 근데 이게 참기름, 들기름이 가짜가 많이 나와서 맞아, 요즘 국산 구하기 예, 힘들어요. 우리 국민들 아주 이렇게 걱정됐던 부분도 많이 있을 텐데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걸 진짜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네. 순진짜 참기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하는 분도 계신데 아, 진짜 워낙 가짜가 많으니까 예. 순, 진짜, 정말, 참말로 참기름 뭐 이렇게. 예, 우리 그 서산 이 참기름과 네. 들기름은 네. 진짜 농가에서 농민들이 직접 재배한 참깨라든가 들깨를 갈아가지고 만든 네. 또 마을 기업에서 네.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믿을 수 있네요. 정말 믿을 수 있죠. 그러네요. 예, 그리고 예. 뭐 그 맛이라든가 네네네. 이런 그 건강 이런 부분들이 뭐 타의 추종을 불한다. 저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저희가 이렇게 서산 맛지도까지 알아봤는데 축제도 앞두고 있다면서요. 축제가 이제 10월 우리 추석 연휴 끝 무렵인데요. 네. 10월 6일부터 8일까지 아, 그러네요? 해미읍성 축제가 열립니다. 예, 딱 추석 마지막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연휴. 600년 역사의 어떤 시간의 흐름 속으로 타고 들어갈 수 있는 네. 타임머신 타고 갈 수 있는 조선시대의 예. 병영성 모습을 그대로 재현을 해서 네. 가족 단위, 친구, 연인들 오셔서 네. 체험으로 즐길 수 있는 이런 부분이고요. 네, 네. 선조들의 지혜와 용기를 느낄 수 있어서 네. 정말 멋진 축제가 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기대가 됩니다. 네. 예, 축제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십시오. 추석 연휴 마지막 부분이니까 해로만 가지 마시고 네. 이렇게 국내에도 가면은
볼거리가 많은 곳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미읍성 축제도 오시면 또 그러니까요. 간월도 축제 우리 어리굴젓 아까 좀 전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10월 15일까지 부성면 간월도에서 또 축제가 열리니까 함께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해에 아주 청정한 수산물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산이 정말 한 번쯤 좀 가보고 싶은 도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서산이 관광 물류 허브 도시로 뜨고 있다면서요? 말씀하신 대로 사통팔달 도시로 이 발전 가능성,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가치가 높은 미래가 더 촉망되는 유망한 그런 도시가 우리 서산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늘길, 땅길, 바닷길, 바닷길 이런 부분들 모든 부분 철길까지 열릴 날이 머지 않습니다. 서산 당진간 고속도로 건설도 국가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또 이제 민항 비행장이 유치가 이제 돼서 국토교통부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됐기 때문에 한 5년쯤 지나면 이제 민항 비행장도 생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철도도 생기게 됩니다. 이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이 대산항선까지 이어지는 이 부분이 국가계획에 반영이 됐고요. 또 서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저쪽 울진까지 연결되는 동서 내륙 횡단철도 이 부분도 가시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전 타당성 영업비 3억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청신호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우리 서산이 가장 가까운 곳이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과 국제 여객선도 치항도 앞두고 있는데 모든 부분이 스탠바이 상태인데 아시다시피 중국과 좀 관계가 지금 사드 문제로 그렇잖아요. 그러나 머지않아 좋은 소식이 이어질 것으로 저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말 서산 서서히 신압으로 뭔가 쉬어갈 수 있는 도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서산의 이완섭 시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9월 21일 생방송 김현웅의 굿모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목요일 아침도 역시 변함없이 굿모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